정신장애가 있는 가족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풍경. 드라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알코올 중독이나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족 2명, 의사 1명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6개월간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고요. 반복해서 갱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피해자들이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제도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오늘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헌법소원에 참여한 분을 연결할 텐데요. 헌법소원 참여자 4명 모두 정신장애로 강제 입원을 당한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그중에 한 명 이정아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정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지금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건가요? 아니요, 일상생활 전체가 가능하진 않고요. 예. 지금은 이제 부분적으로는 회복이 되고 있어요. 정신질환 종류도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질환을 앓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장애인 등록증에는 조울증이라고 하죠. 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로 되어 있고요. 예. 현재는 정동형 정신분열증이 저희 현재 증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조울증이라고 하는 이제 그 병을 앓고 계신 거예요. 네네. 예. 정신병원에는 언제 입원을 하셨어요? 2000년도 11월 1일 처음으로 강제 입원이 됐습니다. 예. 몇 번이나 반복해서 입원되신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총 10번의 입퇴원을 했고요. 어허. 그중에서 7번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 되었거든요. 10번 중에 7번이 강제 입원. 네. 그중에 3번은 제 발로 제가 다니는 종합병원이 있어요. 예. 정신병원이 아니라 그 일반 병동에 입원을 해서 아하. 편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과정이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병원에 이 사람을 좀 강제 구금해 주십시오. 요청을 해서 입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족이 사인하면은 그냥 폐쇄병동으로 가는 거죠. 중간에 의사가 와서 진단은 합니까? 의사가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가족과 얘기만 해요. 보호자 얘기만 듣고. 그러니까 보호자가 요청하고 의사가 사인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족 아닙니까? 가족인데 환자 본인을 위해서도 또 가족을 위해서도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는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많은 당사자들이요. 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예. 심각한 환청이나 고통 속에서 발작이 일어나요. 예. 근데 하루나 이틀, 3일 안에 좀 안정만 시켜주면 가라앉거든요. 아하. 굳이 폐쇄병동으로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그렇죠. 그 과정을 견디기가 좀 힘들고 뭐 혹은 귀찮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냥 폐쇄병동으로 무조건 보내버린다. 저는 응급실에서 하룻밤만 자면 되거든요. 이정아 씨는 그렇게 해서 가족들에 의해서 폐쇄병동으로 옮겨진 후에 어떤 생활을 하신 거예요? 감금되고 강제 투약 당하고요. 진정제 같은 거 말씀인가요? 설명도 해주지 않고 무슨 약인지도 몰라요. 아하. 그 먹고 나서 계속 약물 부작용에 시달리는데 안 먹을 수가 없고 예. 안 먹으면 체벌당합니다. 체벌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강박을 당하거나 격리실에 갇히거나. 강박, 그러니까 묶여 있는 거, 침대에 묶여 있는 것. 아니면 격리실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약만 늘어나요. 아하.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고 하늘을 볼 수도 없고 땅을 밟을 수도 없고. 폐쇄병동에 갇힐 정도로 그런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게 아닌데도 들어와서 그런 대우를 받는 케이스. 그런 사례 기억을 하십니까? 예, 제가 알고 있는 언니는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가뒀어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예. 예. 그거 한 번 가둔 이후로 그다음부터 계속 갇혔어요. 10몇 년 동안. 그래서 남편과 무슨 갈등만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면 그다음부터는 그 가족에게는 그게 자기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정신질환이 있기는 있으셨어요, 그 여성분이? 그 남편이 굉장히 학대를 많이 했어요. 폭행을 하고. 왜냐하면 남편이 폭행하면은 없던 정신질환도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죠. 예. 근데 그거를 이유로 남편이 반감을 가지거나 저항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정신병원에 가두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고 정신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한테 아니다, 나 이거 아니고 이러이러해서 남편이 나쁜 밥 먹고 나를 정신병원 보낸 거다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안 들어줍니다. 정신과 의사는. 그 강제 입원 시킬 때 가족 간의 종교 문제 때문에 예. 같이 있는 사람들 여러 명 봤고요. 그리고 자식들이 이제 늙은 부모를 부양하기 싫어서 정신병원에 버린 케이스를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증여 문제, 뭐 부모 모시기 싫어서 보내는 경우 이런 걸 수도 없이 보셨다고요? 예, 굉장히 많아요.
형제 간에 다툼이 있었을 때 예. 전혀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갇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이게 모든 정신병원이 문제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건 아니고요. 폐쇄병동으로 보내지는 과정에서의 강제 구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라는 것 좀 분명히 하고요. 헌법소원의 당사자 이정하 씨 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다 비슷한 케이스들을 경험하신 거죠? 저희는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를 많이 겪었고 예. 특히 제가 이 시점에서 하나 드릴 말씀은 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정신적으로 힘든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꼭 병이 아니라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잠도 잘 못 자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헛것도 보이고 이상한 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음흠. 그렇잖아요. 예. 누구나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 정신병원 가보세요. 다 진단병이 생겨요. 예. 그리고 저 역시도 그 과정에서 굉장히 멀쩡하고 사회생활도 매우 잘했던 사람인데 예. 반복된 강제 입원 속에서 좀 완전 폐인이 돼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정아 씨. 지금 말씀을 하면서 과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점점 좀 감정이 격해지시는 것 같은데요. 기운 내시고요. 예. 예, 이 헌법소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헌법소원의 당사자입니다. 이정아 씨를 먼저 만나봤고요. 이 피해자들과 함께 정신보건법 폐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분이세요. 백음자 변호사 연결을 해보죠. 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연말에 198명이 이미 국가인권위에다 집단 진정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헌법소원까지 청구하신 거예요? 네네.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 정신보건법상에 예. 이 보호 의무자라고 하는 이 가족의 그 전화, 입원 요청만 있으면은 사설 민간 병원의 그 직원들이 응급 구조단이라고 한 차량을 몰고 와서 사람을 강제로 그냥 납치해서 병원으로 끌고 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하. 그리고 그 병원에 그 강제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도 예. 그 해당 그 병원의 전문의 단 한 사람만의 간단한 의견으로 사람을 6개월간 감금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 외부에 그 누구도 접근하는 것도 그 보호 의무자 허락이 없으면 안 되고 외부인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또 6개월 이렇게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또 다시 이 병원으로 오고 이렇게 6개월 단위로 뺑뺑이를 돌린다 하죠. 그렇게 해서 사실상 뭐 3년이든 뭐 그 이상이든 계속해서 강제 입원이라는 이름으로 감금을 할 수 있게 지금 이 법이 허점 투성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멀쩡한 사람도 그 가족 두 사람이 짜면 뭐 여러 가지 불순한 동기에 의해 가지고 순식간에 이 정신병원에 감금되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나오면은 예. 그 병명이 그렇게 낙인이 찍혀가지고 사회 복귀도 안 되게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시스템, 이게 대한민국 인권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이거 전 세계에 있지 않은 제도입니다. 이런 것이 버젓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피해자가 엄청납니다. 알겠습니다. 구멍이 그러니까 숭숭 뚫려서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부분을 지적하신 건데 근데 이 강제구금 제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떤 우려를 하냐면 만약 이 제도가 없어져 버리면 진짜 위험한 정신장애인이 있을 때 급하게 입원시킬 수가 없지 않느냐. 자해를 할 수도 있고 타인을 해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그 자타의 위험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 응급 환자로서 다룹니다. 그런 경우에 일단 감금을 시키는 것이 아닌 강제 입원은 72시간 예. 정도 강제 입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계속 입원의 필요성은 법원이 이거 심리를 하게 돼 있어요. 법원의 심리까지 네. 거친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을 선진국에는 철저하게 이 과정에서 그 외부 전문 정신과 전문의 2명의 참석하에 예. 법원이 심리를 해서 본인의 진술을 돕고 반드시 국선 변호인을 붙여서 본인의 입장을 대변할 기회를 주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강제 입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폐쇄병동 강제구금 이게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니죠, 그 중에서의 허점이 지금 너무 많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예, 그거는 정말 그 아까 말한 사법 심사를 거치고 예. 이게 정말 그런 강제 구금이 필요할 정도로 그 사회에 위험한 그런 경우라면 예. 그런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게 할 수 있고 그래야만 마땅한 건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예. 이 보호 의무자의 요청에 의한 강제 구금 이것은 사법 심사가 개입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이것이 그 해당 병원의 환자 1인당 그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입원시키면 무조건 수익이 건강보험공단이나 국가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환자 한 명 가다 놓으면 병원 수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제 입원 비율이 높고 장기간 환자의 퇴원 요구를 받아주지 않고 예. 장기간 입원을 시키는 게 여기에 인권 유린이 극심하다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개선 안 되는 이유는 아마 그런 이권도 좀 물려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심을 하시는 거군요. 너무나 그 의료인의 영리와 이 탐욕을 충족시켜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 생각하고 이거는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사람을 감금시키는 대가로 그 영리한 수익을 얻어줄 수 있게 이 구조를 제도화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 의료 권력의 행포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곳곳 또 국회까지 다 파고들기 때문에 예. 그 영리를 수익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백음자 변호사였습니다.